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이틀째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의 강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이제 기술주들 일부 이 악재가 좀 보태졌습니다. 특히 이 지금 나스닥 지수는 뭐 1% 조금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발표됐던 이제 이 주간 고용 동향 뭐 그다지 썩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예.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3,000명 늘어난 19만 6천 명인데 월가의 기대치 19만 명을 웃돌았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한 20만 건을 밑돌았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전반적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낙폭이 좀 커졌던 이유는 긴축 공포입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큰 흐름에서 3월과 5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연 5.25%까지 상단을 올린 이후에 연말쯤 가면 12월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낮춰서 연말에 가면 5.0% 수준으로 좀 금리 상단이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7월 가면 이제 7월 그동안에는 7월에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동결이 워낙 이제 우세하지만 거기에 갑자기 5.75%에서 6%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로였는데 0.2% 아주 작은 목소리가 반영이 되니까 야 지금 4.75%인 금리 상단을 1% 이상 더 올리란 말이야. 예. 이런 이제 이 요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긴축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1월 CPI가 발표돼요. 예. 1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한 6.2% 정도로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2월이 6.7%였으니까 0.5%가량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관심사가 3월 22일 다음번 FOMC 회의 전에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차례 발표가 되고요. 네. 또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이 발표에 따라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기술주 가운데는 이 구글 악재가 오늘도 이어졌어요. 예. 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서서 자체 개발했던 대화형 챗봇 이 바드가 이제 망신을 당했거든요. 오답을 제출하면서 망신을 당해서 어제도 7%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본장에서 4% 넘게 추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술재 낙폭이 좀 커진 측면이 있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월가의 감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트 디즈니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7,000명을 감원하겠다. 전 세계에 있는 직원의 한 3.6%를 감원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이제 대화형 이 비상회의 줌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15%인 1,300여 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줄이었어요. 아마존이 18,000명,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2,000여 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입니다. 예. 계속해서 전체 직원의 상당수를 감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이걸 흡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이건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베팅하는 사람들은 뭘 걱정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정말로 V자형 경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해 1, 2분기에는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 3, 4분기에 급반등했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이게 물가는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쭉 L자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우려라면 적어도 연준이 연말 가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이번에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이제 8조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데이터 보면 어떤 데는 4.4조 6천억 줄었다 하더라, 8천억 줄었다 하더라. 8조가 줄어든 건 금융권, 비금융권 합쳐서 네. 8조 원이 줄어들었고요. 1금융권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4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이 역시 지금 200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1월. 그래서 금리 오르니까 1월부터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2월에는 한 3천억 정도 늘었어요. 한 달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보면 금리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 청부채 상환 이 DSR 규제 3단계. 전체 빚을 합쳐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 연소득에서 이자 원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규모 40% 이내로 줄이는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되고 특히나 1월은 상여금을 받거든요. 그 상여금을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통장 메꾸는데 주로 기타 대출이 많이 줄었어요. 네. 기타 대출이 4조 6천억 원 역대 두 번째로 줄었다라는 건 상여금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갚는데 썼다라는 의미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 3월은 전세 수요가 있어요. 또 집단 대출 수요가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이 부채 축소 흐름이 과연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파트값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6주 만에 하락폭을 다시 좀 키웠습니다.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수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 지금 5주 연속 그나마 아파트값 둔화폭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둔화되면서 그나마 1월 3일에 발표했던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좀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2월 첫째 주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전주 0.25%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고요. 전국 아파트 가격도 비슷합니다. 0.49% 떨어졌는데 일주일 전 0.38%보다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풀어줬죠. 세금 깎아줬습니다. 재건축까지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라는 건데 서울의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매수 문의는 좀 늘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뭐 1,000여 건 정도 규제 완화로 거래량은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급매물만 팔리다 보니 그거 팔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3주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금리는 조금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금리가 내려가야지 이 부동산 빙하기가 풀릴 거냐? 이 부분은 정말 금리가 내린다고 또 풀릴 거냐?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여행이나 항공업계에선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마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논의할 것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도 언급한 만큼 해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그리고 PCR 검사의 경우에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 시설은 좀 없애는 걸로 지금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6일부터 중국이 단체 관광을 풀면서 우리는 정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미국, 한국, 일본 제외됐어요. 네. 근데 일본이 가장 먼저 2월 중에 중국인 이제 감역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예. 관광객 목표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단체 관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사실 증시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중국의 이 발표를 보니까 첫날 하루만이에요. 지난 6일 이제 허가가 됐는데 지금 뭐 태국과 같은 데는 첫날 하루 동안 전체 관광객 하루 동안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68만여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서는 100% 이상 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특수를 띠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풀린다 하더라도 오늘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순차적으로 오고 그 관광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한
한 달 정도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좀 계획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좀 봄이나 아니면 봄 좀 지나서 7월이나 이때부터 아마 관광객을 좀 오지 않을까.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인천공항 하나로만 또 열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정부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완화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조만간 단체 유커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은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